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 점사 토크쇼 신데렐리스트의 MC 남호인입니다. 오늘도 우리 선생님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선생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신명을 받고 살아가는 다연암 회원신당 이유경입니다. 네, 우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천지신명님의 제자 전생만신 천지당 한시연입니다. 네, 오늘 또 의상 자체가 와, 이 흑가백에 그러니까. 또 전혀 짜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MC 선생님들 다 품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블랙 앤 또 화이트로. 블랙 앤 화이트. 예. 와, 또 이거 진짜 우리 너무 잘 맞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팀워크?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또 쭉 봐야죠 그래도. 전 이게 좋아요. 전 이게 좋아요. 봐 선생님 또 잘 안 보이시잖아 또.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통 키워드는 죽어도 죽지 못한 자 해외 가수 편으로 제가 맡은 인물은 전 세계 음악인의 우상이죠. 마이클 잭슨입니다. 선생님 뭐 다 아시죠? 네. 마이클 잭슨 뭐 생각나는 노래 있으세요 선생님? 노래? 네 마이클 잭슨 하면 빌리지. 그 다음 몰라. 끝까지 하셔도 돼요. 네. 빌리지 그러니까 백바지. 백바지? 네. 나 오늘 그냥 백바지 입고 원래 왔어. 저희 개그 용어로 마이클 잭슨 그 패러디 할 때 빌려준 백바지 더워. 젖었어 비대. 젖었어? 우리 선생님께서는 마이클 잭슨 하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저는 가죽 바지하고 네. 가죽 자켓. 가죽 맞아, 맞아. 자켓이랑 의상. 그리고 또 팝송 음. 로라장. 로라장? 우린 그건 안 했는데. 선생님은 그거 했었구나. 선생님 또 뭐가 돼요? 그러면 로라상에서도 많이 했죠 예전에. 난 로라장 안 타봤어. 로라 안 타봤어.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마이클 잭슨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콘서트가 있습니다. 콘서트 도중 5천여 명이 실신하고 23명이 사망을 했죠. 이러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연은 123회나 진행됐고 그 수익은 하나로만 약 3,240억 원에 이르렀는데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전 세계인들을 열광했던 이 콘서트의 주인공은 바로 영원한 팝의 황제이자 팝의 전설로 불리던 마이클 잭슨입니다. 불꽃처럼 굉장히 뜨겁고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가는 마지막 길은 굉장히 허망했는데요. 1958년 8월 29일생으로 개띠로 향년 50세에 눈을 감은 마이클 잭슨. 우리 너무도 대비되는 그의 생가사에 대해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 먼저 선생님부터. 제가 느끼는 거는 정말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좀 외로운 느낌이 많이 들고 자기만의 아픔이 굉장히 좀 있었다라는 느낌을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뭐 이렇게 죽음이다라고 느끼시기에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화려했지만은 네. 속에 혼자 네. 있을 때는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네, 느꼈고 네, 네. 그랬을 것이다. 네. 우리 선생님께서는 저요. 네. 이제 저는 이제 이분이 이제 외국인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8월 29일 무술생 그러니까 이제 58년 8월 29일 하면 네. 이게 아마 양력일 것 같아. 그래서 이제 8월 29일이 58년 8월 29일이 음력으로 하니까 음력으로 7월 보름이야. 그럼 7월 보름 백중이야. 그래서 내 소름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지.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 그러잖아요. 백중날이나 뭐 9월 9일이나 조상제를 지내는 날이잖아요. 소름 끼쳐요. 정월초하루나 진짜 복사를, 예. 8월 보름 거진다 이제 정월초하루나 8월 보름에는 우리가 이제 차례를 지내시고 네. 저기 우리가 7월 보름은 백중이라 해서 절에서도 조상 영가 천도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9월 9일 날은 제산 날짜를 모르는 영가들 제사 지내주는 거가 음력으로 9월 9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력으로 9월 9일이나 7월 보름 백중에 태어난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고 영가가 많이 따라 붙는다 해가지고 외국인이라도 이분은 그렇게 많이 빌어주고 많이 이렇게 섬세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백중날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분이 생이 이렇게 화려하고 죽음이 이렇게 화려하고 처참하다. 자, 그러면 계속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6월 25일 복귀 공연을 준비하던 마이클 잭슨은요. 갑작스레 심장마비 증세를 보이다 사망합니다. 그의 사인은 강력한 마취제인 프로포폴 약물 과다였는데요. 당시 마이클 잭슨은 극심한 불면증을 앓고 있었고 그런 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개인 담당 주치인 콘레드 머레이 박사였습니다. 결국 머레이 박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4년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오랜 기간 마이클 잭슨의 개인 담당 주치의로 함께했던 머레이 박사. 이 두 사람은 애초에 만나지 말았어야 될 운명인가요?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느끼기에 처음은 악연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악연으로 자리매김을 해버렸어요. 그죠? 또 마이클 잭슨이 또 담당 의사한테 요구한 듯한 느낌도 받고 저는 이제 이분이 몸으로 봤을 땐 조금 좀 그렇게 건강한 느낌은 아니고 자기 사주 자체에 보면 질병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느낌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이런 이 박사님하고 네. 이런 악연이라는 인연을 짓게 된 느낌이에요. 마무리가 저는. 처음에는 마무리가. 좋게 인연으로 시작했지만 네. 그래도 어떻게 보면 네, 굉장히 안타까워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예. 저도 선생님 말씀하고 공감하는 게요. 네. 이제 머레이 박사가 운이 나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머레이 박사가 마이클 잭슨에게 나쁘게 하려고 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전혀 1도 네. 나는 없었다 생각해요. 프로포폴이 뭡니까? 네. 마취제인데 네. 그게 우리가 우유주사 이래가지고 예, 예전에 좀 예전에 논란이 그래갖고 됐었죠. 논란이 많이 됐던 거라고 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최고의 경지에 간 사람도 저는 되게 그 부분에서는 최고지만 다른 부분에 빈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외로움이 많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포르포폴의 그 뿅 하는 그런 부분을 자꾸 원하지 않았을까. 중독이 그 됐다 중독이 되다 보니 이거죠. 그러니까 머레이 박사뿐만 아니라 머레이가 안 한다고 했더라도 어떤 누구를 주사를 놔달라고 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머레이 박사가 악연이다 뭐 이걸 떠나서 어떤 누구도 마이클의 주치의가 되다 보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오히려 머레이에게 마이클이 악연이었을 수도 맞아요. 있다. 반대로.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마이클 잭슨은 어린 시절부터 가수로 활동하게 된 것은요, 그의 아버지 조 잭슨 때문인데요. 그는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도 않은 채 어린 나이부터 데뷔시켜서 가수 활동만 전념하게 했고요. 목소리를 가성으로 만들기 위해 호르몬 주사도 맞췄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폭력도 불사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조 잭슨은 마이클 잭슨이 죽은 이후에도 아들의 죽음을 자신의 기업 홍보에 활용하는 등 아들을 끝까지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조 잭슨의 사망일은 2018년 6월 27일, 마이클 잭슨의 사망일은 6월 25일로 아들의 기일 이틀 뒤에 사망한 셈인데요.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기운이 또 작용해서 이틀 뒤에 바로 또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는지? 선생님 어떠세요? 저는 그냥 이게 마이클 잭슨 아버지가 네. 제 느낌으로는 자기 명을 다 살고 갔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쫓아갔다 이런 느낌은 아닌 듯해요. 저는. 그냥 예. 제 명을 다 네, 하고 네, 네. 그냥 거기에 맞게 네, 네. 가셨구나.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냥 우연히 날짜가 비슷한 거지. 그렇지. 예를 들어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이런 우리 같이 네네네. 만약에 마이클 잭슨의 제사를 만약에 지냈었어. 네네네. 그러면은 이틀 앞서 있기 때문에 제삿날 밥 먹으러 왔다가 그건 아빠를 이상하다. 데리고 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외국에는 제사 안 지내잖아요. 근데 물론 그렇죠. 추도 예배라도 했을지 모르죠. 네. 추도 예배에도 혼은 옵니다. 그렇죠. 네, 추도 예배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네. 네. 선생님들 보시기에는 그냥 네. 단순한 네. 우연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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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계속 말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아동 학대, 아동 성추행, 피부색 성형, 성형 부작용 등 마이클 잭슨은 사는 동안 온갖 루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는 그의 삶이 망가뜨린 원인 중 하나로 평가받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그 주변인들과 그의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들까지 그에 관한 루머를 만들어서 언론사에서 돈 받고 팔기도 했죠. 그는 왜 이토록 루머에 시달려야 했을까요? 구설수가 사주상 많은 사주였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 이처럼 구설수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나요? 선생님들 보시기에. 특징도 있지만 네. 이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고 외국으로 따진다 그러면 이분 굉장히 구설이 많이 올라야죠.
그리고 또 사주 자체적으로 이제 구설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많이 굉장히 정말 올라갔잖아요. 최상으로 네, 올라갔잖아요. 최정상에. 굉장히 사람들한테 부러움의 대상이죠. 그러다 결국은 뭐냐면 구설이 항상 따르죠.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또 풀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본인의 사주에 구설이나 시비나 이런 게 많이 따르는 사람은 구설이라는 거는 말이 많은 거잖아요. 뒷말이 네네네. 많은 거. 뭔가 하다못해 우리가 나쁜 말로 방구 끼면 똥 쌌다 그러잖아요. 네. 네. 죄송합니다. 그렇죠. 아, 괜찮습니다. 잦은 예. 방구를 끼면 그쵸, 똥 쌌다. 예. 그게 더러운 이야기지만 아주 필요한 이야기예요. 그쵸, 예. 네, 비교법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잘 비교가 돼가지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크게 벌린 어떤 나쁜 행위는 아니었을 거예요. 내가 볼 때. 근데 조그만한 것도 그게 크게 자꾸 이게 벌어졌던 거죠. 일이. 그런데다가 자기 사주가 네. 아, 죄송합니다. 왜냐면 웃지 마세요. 아니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속담이 있는데 아니. 갑자기 잦은 방귀에 똥 싼다는 죄송합니다 선생님 맞아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또 속담이 있어서 안 한 일도 했다고 하는 그렇지. 거니까 좀 크게 해야 돼요. 옷 젖는 정도로 안 돼요. 맞아요. 똥 싼 정도로 네, 가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구설이 많은 사주를 가지고 있는데 행동까지도 자꾸 남한테 티끌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구설이 더 많아진 거야. 더 증폭이 네, 됐다고. 증폭이 됐다. 그러니까 분명히 사주에 구설 있는 사주가 분명하고 또 행동을 잘못한 게 분명하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이클 잭슨이 사망한 지도 벌써 1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그에 대한 루머와 음모론은 여전히 진행 중인데요. 그 중에는 마이클 잭슨이 재정적인 문제로 사망을 위장했다. 마이클 잭슨은 누군가에게 살해당했다. 마이클 잭슨이 멕시코 국경을 넘는 모습을 포착했다. 마이클 잭슨은 이미 훨씬 전에 사망했다는 등 죽음조차도 많은 루머에 휩싸이다 보니 부검 검식원은 직접 마이클 잭슨의 시신을 확인했다 공식 발표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여전히 그를 봤다는 목격담과 생존설,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뭐 전 루머라고 보고요. 그쵸? 응, 네. 느낌으로는 이게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에너지 파장은 일어나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느끼기엔 에너지 파장이 안 일어납니다. 아, 근데 추워요, 근데. 추운 느낌. 이런 한기가 들르는 이런 느낌이 드니까 저는 뭐 루머일 뿐이다. 죽었다. 선생님 보시기에는 왜 우리 선생님께서는? 저도 죽었다. 근데 이 양반이 어떻게 보면 내가 볼 때는 이 루머가 이렇게 죽어서도 많은 거 보면 살아생전에도 다 모든 게 루머고 오해도 많았다. 한편에서는 이분이 저는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에너지를 느껴보면 나는 좋은 일을 평소에 살아생전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해탈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는 안 느껴지는 게 분명하지만 아마도 반은 하늘에 갔고 반은 아직 지구상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해탈이 많이 됐다. 그래서 천상으로 빨리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분명히 좋은 일을 많이 했구나. 이렇게 저는 판단돼요. 네. 네, 길을 걷다 우연히 귓가에 들려오는 선율에 가슴이 벅찬 느낌, 누구나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음악은 인종, 피부색, 국경, 민족 등의 경계가 없고 모든 인류를 하나로 만드는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죠. 그렇기에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음악을 찾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인류의 공통어 음악, 여러분에게 음악은 어떤 존재입니까? 미스터리 점수 토크쇼 신드러리스트도 음악처럼 그 어떤 경계 없이 다양한 인물과 사건들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천재성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생각해요. 똑똑하잖아요. 네. 똑똑하셔요. 근데 저는 또 융통성은 또 있어요. 누가 지금의 융통성 있다 그래요? 누가? 저는 선생님만 융통성 얘기하죠. 좀 있어요. 네, 융통성 있어요. 저는. 선생님만 이렇게 맞아. 얘기하는 느낌 있잖아요. 융통성 좀 있어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 천재성 있을 때 조력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감사합니다. 난 내일부터